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밤에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밤에는 주무셨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지금 "야 이씨 뭐야 이거?"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자, 우리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보자고요. 자, 편안하게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자 요런 내용들 한번 쭉 한번 지켜보고요. 자, 한번 지켜보죠. 아침부터 뭐 종목 얘기하면서 뭐 얼마 가네요 뭐 이렇게 막 되게 초딩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 뭐 시장 다 박살났는데 뭐 종목 다 빠지는 거 너무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아 저는 주식 초보입니다."라는 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지금은 자꾸 그러니까 주식 이게 자꾸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이 다 밀릴 때는 종목에 집착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략을 짜야지. 자꾸 뭐 시장 밀리는데 다 밀리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뭐 어떤 종목 언제 가요, 얼마 가요,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 PD님 그런 얘기 올라오면 바로바로 좀 잘라주세요. 굉장히 거슬립니다, 아침부터.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2026년 6월 24일 김성의 뉴욕 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어젯밤부터 시장을 보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보신 분들 좀 굉장히 뭔가 불편하게 이제 불안하게 하루를 아마 시작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 한 5분 정도 제가 앞에서 멘트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간밤에 하셨던 그런 내용들, 궁금하신 내용들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분석하는 유튜브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예, 금융감독원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종목들 물어보고 제가 답변 드리면 그건 불법입니다. 절대 그건 안 하니까 매일매일 공지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종목 얘기를 하시면은 좀 그렇죠.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네,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언제나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아침에 또 여러분들 불안하신가 봅니다. 지금 3분에 1000명이 되겠네요. 일단 지금 2분 정도 지났는데 넘어갔네요. 자, 현재 지금 이 방송은요, 한국경제TV, 그리고 이제 김선영 헬스데이경제 유튜브 양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3분이 아직 안 됐는데 양쪽 합쳐서 1000분이 넘어가신 거 보니까 아마 밤중에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시작하신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은 드려왔죠.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번째 카드를 쓰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FOMC를 같이 지켜보면서 이거 보통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야 될 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지금 발톱 감추고 있다. 아, 잘 모르겠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미국과 이란 간의 이슈는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 말고 지금 다른 이슈들, 특히 최근에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이 AI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너무 쏠림이 심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너무 나머지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조금 진짜 모르겠다. 이건 진짜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현하시고 현금을 지금 10% 정도는 10% 적게, 예, 아무리 적어도 10% 정도는 항상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자, 일단은 그리고 그것과 함께 6월 말까지는 어쨌든 붓클로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이 딜러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본인들의 보너스를 챙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확실히 뭔가 쉽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관망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같이 참고하셔 가지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저한테도 "대표님 우리 네 번째 카드 언제 쓰나요?"라고 말씀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째 카드라고 하는 걸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번 분기 지금 요 상황에 조정이 좀 올 수 있다. 시장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총 5분할로, 네, 한 5번 정도로 나눠서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3번의 카드 썼죠. 3번의 카드는 아시겠지만 두 번째 코스닥 매수한 거 말고는 첫 번째, 세 번째 반도체주들 매수한 거는 타이밍이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세 번째 타이밍에 반도체 매수하신 분들도 수익이 좀 이루어지고 계실 텐데 물론 어제 좀 빠져 가지고 수익이 좀 줄어드시고 아마도 잘못하게 되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서 시장이 좀 애매하게 돌아가면은 소폭 손실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럴 때 저는 네 번째 카드를 꺼내 가지고 단가 낮추고 그리고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힘이 있게 목소리 톤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하는 이유는 뭐다?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밤중에 보니까 또 AI에 대한 어떤 걱정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월가가 항상 얘기한 게 뭡니까?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하는 거는 월가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AI가 이거로 뭐 끝났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거는 그냥 원래 기술적으로 쉬어야 되는 6월 달 중순, 6월 달 말 이 분위기 속에서 관련 기업들이 조금 밀리니까 항상 그랬죠? 관련 기업들이 밀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왜 되게 재밌는 밈들 많이 돈 거 아세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뭐 하면서 그 순위를 먹였잖아요. 순위를 먹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옆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그냥 돼 있죠. 그냥. 어제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그 제 인스타그램 그 못 보신 분들은 지금 PD님 한번 그 인스타그램 그거 좀 올려주세요. 인스타그램 주소 그 제 거 좀 올려주시면 제가 어제 올려놨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어제는 빠진 이유가 그냥 돼 있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어제 걱정하실까봐 어제 제 유튜브에서도 그 라이브 했잖아요. 오전에 낮에 라이브 했잖아요. 12시쯤에. 그래서 일단 본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매크로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매크로 이유는 없고요. 그냥 환율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제는 진짜 그냥이에요. 그냥. 자, 하지만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냥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에 그냥이라는 건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냥이라는 거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어떤 거다? 이게요. 제가 그 예전 거를 한번 쭉 돌려봤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뭘 쓰고 이제 필기하고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쓰던 거를 좀 한번 둘러봤는데 확실히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업종이 이끌었었던 시장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특정 섹터 종목들이 이끌었던 시장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면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키옥시아가 지금 시가총액 1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키오시아가 아시겠지만 얘가 상장한 지 지금 2년도 안 됐어요.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기업인데 한 방에 지금 그 일본 같은 그 경제 시스템 내에서 키오시아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올라가고 나서 그냥 치고 올라가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거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걸 지금 다 파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일단 오늘도 아마 낮에 봐 가지고 좀 낮에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일단 저희 방송의 최고 목표는 뭐다? 여러분들이 불안하시지 않게 이런 이런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굉장히 뭔가 불안한 이런 시장 가운데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장담하는데 지켜보십시오. 오늘 미국 언론들이나 우리나라 언론들 분명히요. 엄청나게 일주일 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치고 올라갈 때도 막 뭐 반도체가 어떻고 뭐 이런 기업들이 어떻고 막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 일주일만 싹 바꾸면서 이제 반도체 고점론부터 시작해서 뭐 HBM 뭐 이게 대나부터 시작해서 AI의 한계점부터 시작해서 너무 과한 캐펙스 투자라고 하면서 막 또 난리를 칠 거거든요. 자, 증권사 걔네들이 역사적으로요. 증권사 걔네들이 항상 리포트를 썼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실적도 매분기 계속 잘 찍어주고 게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지들 인생은 그렇게 성장했나? 지들 증권사는 그렇게 성장했나? 못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장을 하길 바라고 게다가 돈도 많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또 주주 친화 정책해서 계속 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바라기도 해요. 예. 그런 거를 그런 정말 슈퍼맨적인 발상을 각 기업들한테 바라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기업을 운영한 CEO들 입장에서는요. 무난하게 물론 그들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 나왔거나 뭔가 미래 성장 동력을 꾀할 때는요. 증권사 걔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투자하면서 인재 영입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지금 내 있는 돈을
갉아먹어가면서까지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투자할 때는 증권사 직원들이나 증권사가 얘기하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CEO라는 마인드로 가셔야지 그 어떤 해당 기업의 CEO와 그걸 바라보는 이 증권사들의 어떤 이 시각 차이는요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커요. 그걸 갖다 그냥 뭐 이 기업이 운영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냥 훈수질하는 애들이랑 진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거랑은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보통 회사에 대기업에 오래 계시다가 나오셔 가지고 "아 나 사업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나오셔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10중 8 구가 아니고 10명 중에 9 명, 100명 중에 98 명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벽한 시스템 내에서 그렇게 훈수질만 하고 그런 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가 나와 가지고 사업을 만만하게 본 거지. 나와 가지고 사업을 뭐 안정적으로 하고 뭐 하고 이러다가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과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빨리 좀 캐치를 하고 투자할 때도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를 굉장히 잘 쓰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꼭 그중에 몇 명 있죠, 몇 명.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급등이나 광풍을 만들었을 때 예 거기도 꼭 몇 명이 문제였잖아요, 몇 명이. 아시죠? 몇 명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상황을 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건 뭐다? 오늘 기사가 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진짜 전문가도 있지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어떤 그런 멘트들 많이 던질 거거든요. 분명히 많이 던질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TV 출연자 중에 저보다 투자 오래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거 더하기 그냥 각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지금 공포감이 이제 슬슬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AI라는 이 테마 하나가 생기면서 정말 다 죽어가는 업종들한테 막 호흡기 붙인 거 되게 많잖아요. 원전도 완전 맛이 가고 있다가 AI 나오면서 원전도 호흡기 붙인 것이고요. 기타 등등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흔들리면 제가 항상 그랬죠. AI 흔들리면 나머지 다 흔들린다고. 그리고 AI 끝나면 나머지 기업도 다 끝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자, 이럴 때는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자로 한 줄씩은 들고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계속 수개월 동안 계속 강조를 드려왔어요. 수익 난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든 어쨌든 수익 난 거 있으시면 좀 매도를 하셔 가지고 현금을 10% 정도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10% 정도는 두시라고 제가 진짜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현금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거 아니면 더하기 이제 슬슬 월급날 다가오잖아요. 이번 월급날에 뭐 좋은데 막 지금 뭐 휴가 많이 가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요번에 좀 조언을 드릴게요. 이번 휴가는요. 쪼금 비용을 아끼십시오. 그 비용을 아끼셔 가지고 오히려 투자로 돌리시면은 올 겨울에는 더 좋은 데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까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 올 여름 휴가는 우리가 좀 축소를 하고요. 올 여름 휴가는 우리가 좀 축소를 하고 올 겨울에 좀 좋은 데 우리 놀러 가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은 진짜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괜히 이렇게 목소리가 이게 좀 톤을 올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야 시장 개박살 났고 지금 엉망진창인데 왜 얘는 아침부터 신나서 이러냐." 그러겠지만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때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때릴 거라고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6월 달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리고 7월 달 넘어가서 어떻게 될 거라 말씀드렸고 3 분기에 한 번, 4 분기에 한 번 분명히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ETF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개인 수급인지 기관 수급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올 것이고 그 변동성 감당해야 하면은 하지 못하면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세게 드리면서 "앞으로 그 변동성 감당하셔라." 예. 전고점 대비해서 1-20% 씩 급락하는 거는 일상일 거다라고 제가 이미 이건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려 왔잖아요. 상승장에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숙명과도 같은 흐름입니다. 예 고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가운데 확실히, 확실히 일본과 우리나라와 아시아 전반적인 전 세계 분위기 자체가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 진짜 미치겠다. 코스닥 밀리고 막 내 종목 밀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저든지 누구든지 계좌가 다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저 매일 그냥 뭐 코스닥 뭐 언제 가냐, 코스피 언제 가냐, 내 거 마이너스 50 인데 마이너스 60 되고 있다. 괜히 빠지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이 몰입이 돼 버리게 되면은 그다음 수를 못 늘어요.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는요. 별 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주식 상황을 뭔가 당장 오늘 돌리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디 가 가지고 한 3,000조쯤 가지고 오세요. 3,000조쯤 가지고 오면은 돌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력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해 놓고 이거 빨리 제껴 놓고 '오케이. 그럼 얘들 계속 내려가는 얘들을 놔두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번에 휴가비를 좀 아껴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 볼까?' 아니면은 '이번에 월급 나오는 게 좀 있는데 월급을 좀 아껴 가지고 친구들 약속 있는 거 좀 제껴 놓고 친구들이랑 가 가지고 뭐 1-20만 원짜리 술 먹을 바에 차라리 좀 모아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하십시오.' 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고 이미 물 건너가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40% 50% 60% 짜리 손절한다고요? 오히려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 봐요. 자, 제가 자주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비유인데요. 여러분들이 공 가지고요. 공 가지고 이제 물놀이 할 때요. 여름이니까. 물놀이 할 때 그 공기 들어있는 공 있죠. 그거 가지고 물 밑으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그걸 놨을 때 위쪽으로 더 많이 튀어 올라오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위로 팡 올라오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 건 없어요. 여전히 수요가 높아요. 높은 게 맞아요. 아무리 지금 시장이 박살나고 있어도요. 엔비디아 공장은 겁나 돌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공장도 겁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뭔 난리를 치든지 간에 걔네들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여전히 HBM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 수율이 올라왔으니까 TSMC 삼성 야 우리 이만큼 필요한데 좀 해줘 이런 얘기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가 빠지든 주가가 빠지든 그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주가야 뭐 맨날 지들 뭐 변덕 부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걔들이 또라이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가라고 하는 건 원래 월가가 좀 몇 마디 해 주고 뭐 금융가가 뭐라고 해 주고 쪼끔 공포감 좀 일으켜 주고 언론이 뭐라 한두 마디 해 주면은 왁 밀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매수하시는 그 종목들을 볼 때 한번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20 이든 30 이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요. 분명히 이 종목이 내 계좌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종목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가 가지고 20-30% 밀린다고 해 가지고 쪼끔 내 못난 자식이라고 그 자식을 버릴 겁니까? 분명히 확신해 가지고 그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파야지. 더 파야지. 네가 지금 나를 실망시킴에도 불구하고 난 너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더 공부를 해 봐야죠. 그죠? 자 어차피 지금은요. 이제 기술적 싸움 아니에요. 시장 뭐 밀려 가지고 마이너스 40% 50%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철저히 심리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예. 지금부터 이겨내시는 분은요. 멘탈이 센 거고요. 지금부터 이겨내지 못하신 분들은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이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 뭐 에코프로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얼마 갑니까? 뭐 포스코는 얼마 갑니까?" 그 얘기할 때 아닙니다 지금. 다 밀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방법 없어요? 그런 종목 올라가길 바라시면 어디 가서 수천조 들고 오시라니깐요. 안 돼요. 자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거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자 그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그 기업은 실적이 좋을 거야. 분명히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야.' 라고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실적이 잘 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제하의 기업이다. 놔두십시오. 방법 없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며칠 동안은 계속 여러분들 그냥 멘탈만 한번 잡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부터 제가 어떤 기사가 나오면요. 하나씩 밟아 드릴 거예요. 왜 이게 이 기사를 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지를 제가 오늘부터는 쪼끔 모드를 바꿔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하나씩 밟아 버릴 거거든요. 하나 밟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쪼끔 그래도 편안하게 '아 그래도 이거는 매수의 기회구나. 지금은 그래도 내가 매수를 할 수 있건 없건지 간에 좀 버티면 되는 시기구나.' 이런 생각이 최대한 확 들 수 있게 지금 보니까 양쪽 합쳐 가지고 2,6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게 제가 방송을 쭉 이끌어 갈 거니깐요. 매일 아침에 뉴욕 인사이트 그리고 끝날 때 온로드 인사이트 매일 새벽 6시 30 분에 한국경제 TV 그리고 헬스데이 경제에서 이제 동시 송출됩니다. 이제 이 뉴욕 인사이트라는 방송이 동시 송출되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 6시에 한국경제 TV가 아니죠. 매일 저녁 6시에는 그 우리 와우 아카데미 그리고 제 거 헬스데이 경제 이 양쪽으로 또 동시 송출이 되니까 매일 출근길과 퇴근하시는 길에 좀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그 기사가 있잖아요. 딱 스크랩하셨다가 채팅창에 딱 방송 시작과 함께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글 보면서
그 채팅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밟아 드릴게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밟아 드린다는 얘기는 말 같지도 않은 기사에 대해서 밟아 드린다는 얘기고 좋은 기사가 나오면은 같이 좀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네 뭐 잘 아시죠? 저는 세게 나오면 세게 나가고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오늘 그럼 채팅창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보니까 되게 이상한 채팅들도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얘기. 저는 종목을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외부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 어떤 기업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도 충분히 한번 걸러서 말씀드리는 충분히 그 회사의 밸류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기업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버티는 거는 결국 저는 공부거리를 던져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매수 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거는 여러분들 탓이죠. 그죠? 제가 수익 난 거 여러분들 수익 났으니까 내놓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 똑같이 손실 나셨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리딩을 받고 계시거나 뭐 그렇게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님 원망하지 마세요. 왜?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모두 공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양쪽 시장 합쳐가지고 2,600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바로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6월 24일 김성의 뉴욕 인사이트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채팅창 안 읽고요.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시니까 나온 내용들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보시면 일단 세 개 다 영 지금 불안한 가운데 좀 애매하게 좀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쪽에 보면은 니케이 지수, 영국, 뭐 프랑스 CAC 지수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아시겠지만 좀 애매하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확실히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다 힘들다라는 부분이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그냥 감당하고 네 들어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계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심각하게 밀렸죠. 9.99% 급락했고요. 전 세계가 다 밀렸는데 브라질 지수가 오르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작은 지수이기 때문에. 자 확실히 우리나라가 작년 올해 세계 탑 1등을 달렸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제일 많이 밀리는 건 당연해요. 예전에 미국이 M7빨 받아가지고 증시가 급등할 때도 미증시조차도 정말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잠잠해졌잖아요. 원래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는요. 정말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밀려 가지고 '와 이거 제정신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쓰시는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큰 급락. 예. 우리나라 유사일의 가장 큰 급락, 유사일의 가장 큰 뭐 신용융자 잔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2008년도 위기 이후에 뭐 최악의 하루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연히 그럼 2008년 금융위기의 최악의 하루지 그러면 10% 떨어지는 게 옛날 3,000 포인트 때는 300 포인트인데 지금은 9,000 이잖아요. 아니 어느 쪽 시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3,000 포인트 때 10% 밀리는 건 300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9,000 포인트잖아요. 9,000 포인트 때 10% 밀리면 900 포인트니까. 아니 당연히 그 포인트만 보면 역사상 최고로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헤드라인 그런 거 하나에 진짜 막 '와 너무 걱정돼. 와 막 진짜 너무 막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판이 달라졌어요, 판이. 지금 3천 시대 아니에요. 9천 시대고 지금 마늘 간이 어쩌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나중에 3만 포인트가 됐어요. 10% 밀리잖아요. 3천 포인트 밀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지수가 3천 포인트였던 때가 있어요. 그때랑 비교할 거예요? 아니라니깐요.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뭐 가장 큰 신용융자 잔고 저는 미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신용융자 잔고는 여러분이 적절히만 쓰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가 나게 뭐 좀 빵꾸가 나게 되면은 돈을 갖고 와서 이제 막을 수 있잖아요. 미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미수는요 미친 짓이라 생각합니다. 미수는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미수 쓰지 마십시오. 3일 단타 치는 거는요 전 맞지 않다 봅니다. 아무리 단기 투자하고 싶으셔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미수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미수 같은 거 만든 증권사가 정말 양아치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피해 봅니까? 문제가 많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요 시장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AI 랠리 흔들리나 나스닥 2.2% 급락했고 반도체주가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뭔 뚝이야. 열심히 다녔으면 좀 쉴 수도 있지. 하여튼 웃겨요. 웃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반기는 뭐다?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정도의 레벨 있는 사람들은요. 6월 말까지 매도해야 돼요.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고 제가 그리고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올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기대하고 들어왔던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반기에 이미 끝났어요. 예. 올해 우리나라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올해 한 20% 정도만 수익 내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들어왔거든요. 그게 상반기에 끝났다니까? 그럼 걔는 뭐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뻔한 거죠. 일단 빨리 실현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잠깐만. 나는 6개월 나는 그러면은 올해 1 년에 20% 생각하고 6월 달까지 한 10%만 생각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올해 1 년치가 끝났습니다. 자기가 꿈꿨던 인센티브보다 2 배가 넘게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챙겨야지. 이 회사에 내가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죠? 북클로징 6월 말까지. 그다음 주까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미국의 MSCI 한국 증시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미포함했다라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찰 대상국 포함될 수도 없습니다. 환율 시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자 여러분들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상대적인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난번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역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왜 환율을 못 건드렸습니까?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그때 환율이 높았는데 왜 못 들어갔어요? 괜히 들어갔다가 지금 무역 가지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환율 바뀌어 버리게 되면 미국이 "야 잠깐만 우리는 지금 1,500 몇십 원대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니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환율이 원화 강세에 달러 약세로 가 버리게 되면은 조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그 환율 더 우리 그럼 관세율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율 시장에 개입을 못 한 거예요. 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도 환율 시장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딱 개입을 했더니 바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니들 환율 관찰 대상국 포함." 이렇게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 가운데 MSCI 편입을 할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요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환율 시장이 외환 시장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지금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 버리게 되니까 지금 구두 개입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뭐 "금리도 인상한다." 뭐 근데 금리 인상한 이유가 환율을 잡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미국이 과연 모를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편입시킨다고요? 게다가 또 코스피는 이렇게 돼 있고 코스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불균형적인 시장을 갖다가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의 뭐 워치리스트에 포함시킨다고요? 안 시켜요. 절대로. 이번에는 저도 사실 가능성이 없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 년이나 다음번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AI 병목 거래 진앙 중의 하나이다. 레버리지 ETF가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그런 내용이 얘기했는데 뭐 이미 나온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나와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 어떡하겠어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전을 후회하면 뭐 합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아 레버리지 ETF 저걸 왜 상장시켜 가지고 저거 진짜 저것 때문에 망했다.' 아니에요. 경제라고 하는 건 되게 신기한 게 저렇게 정말 희한한 게 나와도요. 밸런스만 맞춰 주게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밸런스를 맞춰 주는 그 과도기적 구간이 굉장히 짜증날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요것조차도 좀 그 뚝딱뚝딱뚝 하긴 하겠지만 좀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 듣고 계시는 증권사 상품을 만드신 분들께 부탁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발 트리플 X 3 배짜리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장사가 좋아도요.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 진짜 등에 빨대를 꽂고 싶어도 3 배짜리 ETF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돈도 적당히 벌어 처먹을 생각을 해야지 3 배짜리 만들어 가지고 쪼끔만 급락해 버리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트리플 X 같은 그런 쓸데없는 상품 만들 생각이 쪼금이라도 있으시다면요. 빨리 접으십시오. 장사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과합니다 지금. 더블 X도 전 충분히 과하다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자 네 번째 스페이스X 환호에서 비명을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희한하죠. 지난주까지 스페이스X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를 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는데 희한하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스페이스X를 바라보는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뭔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새로운 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오늘 방송 조금만 더 할게요. 7시 넘어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증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 기업을 일단 기존에 있었던 카테고리 갖다 끼워 놔야 돼요.
뭐 어떤 업종이라고 갖다 끼워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HTS 보시면 그 위에 업종 코드 있잖아요. KICS 해 가지고 업종 코드 있잖아요. 갖다 끼워 놔야 돼요. 근데 과연 이런 기업들을 어디에 끼워야 되냐고요. 최근에는 뭔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틀에 넣지 못하는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팔란티어 어디 넣을 거냐고요. 근데 증권업계는요 꽤나 꼰대거든요. 뭔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다 끼워 넣긴 끼워 넣어야 되는데 끼워 넣는 순간 되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A라는 기업이 A라는 기업을 방산 섹터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방산 섹터에 A라는 기업이 들어오면 방산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붙어가지고 그 기업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방산뿐만 아니고 반도체도 어디든 되게 많은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야. 그랬을 때 그럼 사실 반도체도 매력이 부각되면은 반도체 애널도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붙는다니까? 못 붙어요. 이게 되게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인데 못 붙는다니까? 아니 한 기업이 매력도가 있으면 각자 분야에 따라 가지고 애널리스트가 딱 붙어 가지고 리포트를 써 줘야 되는데 얘는 어느 기업, 얘는 어디 기업 딱 그렇게 그냥 딱 주운 글씨를 갖다 박아 버리잖아요. 딴 데서 부각을 못 시켜요. 정말 이게 얼마나 꼰대 문화예요. 예,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꼰대 문화가 있는 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모든 증권 이 업계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가운데 스페이스X라는 뭔가 새로운 기업이 나왔어요. 우주항공 이 진짜 막 쏘는 기업이야. 예전으로 치면 나사가 상상된 거죠. 그죠? 됐어. 그럼 얘를 도대체 우주항공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주항공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얘는 수익 구조를 따져보면요. 뭐 되게 많아. 통신 쪽도 되고 뭐 되게 뭐가 많이 연결돼 있어. 그럼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얘를 갖다 밸류를 평가를 할 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돈을 갖다 때려 붓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수익원을 전환하는 지금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봤을 때 또 살짝 그런 느낌이었죠. 돈을 때려 부어 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특정 시점 넘어가 가지고 이제 수익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를 이끄는 이 산업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느려요. 그럼 이제 그 전환되는 그 사이에 주식은 빠르거든요. 그 사이에 오는 이 간극, 이 과도기적 구간 이거에 대한 어떤 변동성과 이 높은 것들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 시각 차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한 번 좀 더 드리고 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회사채 발행 때문에 스페이스X가 16% 급락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회사채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좀 되게 불안해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채권이잖아요.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회사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왜 급락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돈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채권 금리는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설마 스페이스X가 그 낮은 채권 금리로 돈을 빌려와 가지고 그거 이상의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급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안 하던 짓 하는 거고 어마어마한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너무 놀라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겨내시고 버텨내셔야 되는 그런 어떤 구간 내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뭘 사든 돈 번다. 대만 증시도 역대급 비투라고 하는데 대만 증시도 역대급 뭐 돈 번다고 하는데 사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TSMC가 대만이잖아요. 그러니까 TSMC 관련 기업들 뭐 반도체 소비자 쫙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전 세계가 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버블이 형성되는 게 본격화되는 시기인데 지금 자정 능력이 발생해가지고 오늘 밀린 거 있잖아요. 오늘 조정 있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금융시장의 자정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정 능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품을 없애고 가야 되는 건 우리는 항상 경험했죠. 뭐 때문에 경험했습니까? 지난번 몇 년 전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2차 전지 광풍으로 경험을 했죠. 그죠?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던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올라가던 그런 광풍 때 우리는 봤잖아요. 결국 그 기업 중에 하나 상장 폐지돼서 날아갔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 좀 기간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그 상황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겪으신 분들은요 절대 이번에 겪지 마세요. 아시겠죠? 2차 전지에서 크게 뒤지고 나서 지금 반도체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요. 똑같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바꿔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이 나면 실현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나가시는 게 지금은 진짜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블룸버그 가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극심한 변동성에 10% 급락했고 투자 심리가 급랭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의 기술주 급락 여파에 유럽 증시도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주가 유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꼭 이런 내용 꼭 나온다. 시장 좀 망가지면 이런 거 꼭 나온다.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전체 소비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 계층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요. 분명히 그 지표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기술주 매도 회피 심리 커지면서 2주 만에 최저 지지다.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정말 개박살이 나겠죠? 그죠? 모든 돈들이 지금 다 싹 다 반도체로 가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예전에 반도체 무시하면서 비트코인과 뭐 2차 전지가 미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되게 민망해지는 시점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조심해야 돼요. 좋은 거 알아요. 지금 밀리면 매수하는 거 맞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은 과거에 경험을 했잖아요. 과거에 이미 2차 전지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냐고요.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상식적인 매매를 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진짜. 자, 초고속 매매 HFT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 이 업체들이 통화 옵션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환율 시장이 엉망진창이고 개판이면은 HFT 치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지금 환율을 안정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액션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취한다잖아요. HFT 업체들이 통화 옵션 시장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더 그러면은 환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서면 안 돼요. 이거 HFT 애들이랑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하긴 해야겠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 비상 걸린 겁니다. HFT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통화 옵션 시장에 진출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비상이에요. 예, 이거는 뭔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뭐 금리를 해가지고 인상을 해서 뭐 한다? 아하하. 서민 경제 박살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생각해요.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뭐 한다? 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서민 경제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게 뭡니까? 주식 투자잖아요. 주식 시장의 안정화가 지금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절대 제가 멘트하는 거를 정치랑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전 양쪽 다 그 누구 편도 아니에요. 자, CNBC 마이크론 9% 급락에 나스닥 선물 하락했고 스피는 10% 급락했다는 내용 어제 나왔었죠.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M&A 거래 규모가 4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요. 경기 침체설이 되게 많이 나왔을 때 M&A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M&A 시장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괜찮다. 그리고 M&A 시장의 그 대부분이 시장이 너무 어렵고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서 망하는 기업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물건이 나와서 사는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시너지를 위해서 지금 M&A 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 침체 안 옵니다.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경기 침체 왔어요? 안 왔죠. 자, 오늘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M&A 거래 규모가요. 올해 어마어마해요. 지금. 예, 진짜 저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줄을 섭니다.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 M&A의 이 딜들의 모든 특성들이 뭐다? 다들 시너지입니다. 망해서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시너지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중앙그룹 같은 기업들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별개. 오랜 기간 동안 경영을 잘못한 부분이지 경기가 나빠져서 이상하겠다? 그 부분이랑 관련 없어요. 아시겠죠? 그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아지고 뭔가 디폴트 나고 저 이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직 그 경제 상황 전반적인 부분까지 연결시키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이란 원유 제재 대폭 완화됐고 테헤란의 수출 창출 길이 열리고 있다. 오히려 이란과 미국 이슈는 좀 풀리고 있어요. 자, 덴나이스 하이퍼스케일러 비중을 축소하고 반도체 일부를 차익 실현해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월스트리트의 전망입니다. 아시겠죠? 차익 실현을 해라 그거예요. 차익 실현을. 자, 차익 실현을 얘들이 왜 해야 된다? 얘들도 1조를 투자했다가 이게 5조가 됐어요. 그럼 이제 4조가 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철저하게 1조를 봐요. 얘들은 AUM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이 AUM이 거의 뭐 2조 막 3조 막 엄청 돌파하고 계시죠. 이제 막 엄청난 원래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 분인데 이제 막 더 잘 되시고 계시잖아요. AUM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운용하는 이 자산 규모가 증가를 해야 돼요. 자, 그 얘기가 뭡니까? 1조 투자해가지고 5조 돼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5조 보고 와 우리 5조야 좋아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이 1조가 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돼 있으시잖아요. 그럼 400만 원 붙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500만 원 가지고 '와 나 500만 원이야.' 좋아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 이 100만 원을 늘려야지. 내가 순수히 매수한 금액을 늘려야지 그 붙은 사이버머니 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제 사이버머니 녹는 거 보셨잖아요. 사이버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수익 실현하시면서 이 모찌를 늘리시라고요. 원금을 늘리시라고요. 자 이거의 일환으로 지금 증권사들도 덴나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은 증권사처럼 왜 증권사가 하는 외국인들이 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따라는 하고 싶어 하시면서 왜 그들의 방식은 따라하지 않으시는 건데요.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때 금의 강세였던 월가 이제는 전망을 바꾸고 있다. 금 관심 없다 그거예요. 관심 없다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금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자 종목 헤드라인 스페이스X 뭐냐 쭉 그냥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할 거 뭐 오라클 제프리스에서 오라클에 대한 6개월 내에 AI 용량 완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차익 실현을 하고 매도하고 있지만 강력 매수를 받는 그런 증권 이 AI 기업들이 꽤나 많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꽤나 많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핀비즈맵 보겠습니다. 지금 핀비즈맵 지금 뭐 여전히 뭐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M7 망원상을 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더 쉽지 않은 모습 보였는데 장 후반에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래도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있고요. 자 WTI, 두바이유 그리고 브렌트유 다들 좀 유가는 빠지고 있죠. 자 유가가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6월달에 보시면은 유가가 정말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5월달부터. 자 그러면은 5월달부터 유가가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CPI는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5월달 중순에 유가가 다시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5월달 CPI는 의미가 없어요. 5월달 CPI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6월달 CPI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6월달 CPI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CPI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거 언제 발표됩니까? 7월달 발표돼요. 그리고 7월달에 미국의 CPI 발표되고 이틀 있다 뭐 있나?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월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CPI 보면서요. 자, 귀금속 별다른 특이사항 없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TF 상승순위, 하락순위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스케줄도 C게이트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당 나오면 배당 챙기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 매수하실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스케줄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신규 주택 매매 같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장전 장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 반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론 실적은 뭐가 중요하다? 지금 얼마의 수익이 나왔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예상치 있죠? 컨센서스가 과연 시장의 예상치를 맞춰주고 시장의 기대치를 맞춰주냐 맞춰주지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분위기가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만일 맞춰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아마 시장이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뭐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지금 이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지 뭐 도망간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네 번째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미래할 수 있는 EWY FAKR 콜인데 이거 제가 새벽에 스크린샷 떴을 때보다 지금은 좀 반전이 있어요. 일단 지금 요 보시면은 어제 우리나라 관련 ETF들이 많이 급락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외에 애프터마켓 보니까 EWY가 애프터마켓에서 3.28% 상승, FKR 3.02% 상승, 코르는 8.14 그리고 속스도 1.17% 애프터마켓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지만 보면은 야간 선물은 일단 어쨌든 0.99%좀 밀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초반에 마진콜 나올 거거든요. 초반에는 이제 강제 청산 물량이 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수급의 주체들이 어떤 흐름을 예상하고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0.99% 밀린 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인 우리 야간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꽤나 많은 선반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과 내일의 흐름이 진짜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 좀 지켜보고요. 제가 이따가 분위기 좀 봐가지고 그 오늘 낮 중에 제 김선영 헬스테드 경제에서 제 개인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이따 한번 해볼게요.
네, 그것도 좀 여러분들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중간에 있으면 제가 또 멘트 드릴게요.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좀 한 15분 정도 더 했는데요. 어쨌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나오시는 방송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이게 한국경제TV에서 나간 유튜브지만 한국경제TV 메인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끝나시면은 바로 방송 끊김과 동시에 한국경제TV 메인 유튜브로 넘어가셔 가지고 우리 예은 앵커님이 진행하시는 머니플러스에 또 오늘 좋은 전문가님들 많이 나오시니까 오늘 디테일하게 종목에 대한 얘기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한국경제TV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뭐 와우넷 전문가님 필요하시면은 또 우리 전태진 대표님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계시니까 전태진 대표님 유튜브로 가셔가지고 좀 많은 정보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자, 한국경제TV 유튜브로 그대로 넘어가시고 우리 전태진 대표님까지 같이 보시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전 이따가 뵙고 이따 오후 6시에 온로드 인사이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매수 기회니까 쫄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도망갈 기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떻게 매수할까, 휴가를 어떻게 줄이고 돈을 어떻게 한번 모아볼까 이런 고민하십시오. 오늘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대에 하셔야 될 최고의 고민이 뭐다? 오늘 점심때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경치 TV로 다 넘어가십시오. 전 그럼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